무조건 지분을 회수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주주간 계약에서 대표님들이 내 회사를 지키기 위해 꼭 넣어야 할 지분 조항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 자문을 하면서 대표님들께 항상 당부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가 가장 좋을 때 주주간 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요즘은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이다, 이런 절차적인 정보는 인터넷이나 AI로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끼리 서로 선을 넘지 않도록 견제하고 회사 경영권을 지켜내는 전략, 이런 건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주간 계약은 창업 초기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언제든 회사를 다시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장치거든요. 만약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주주간 계약에서 대표님들이 내 회사를 지키기 위해 꼭 넣어야 할 지분 조항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 창업자가 갑자기 회사를 떠날 때 지분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입니다. 계약서에 그냥 퇴사하면 지분을 반납한다, 이 한 줄로는 부족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처음부터 지분을 다 주지 않고 일한 기간에 따라 조금씩 나눠서 주는 방식을 베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조로 설계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일하고 나가야만 지분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리버스 베스팅 구조로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특정 조건이 되면 지분을 강제로 사올 수 있는 콜옵션 같은 장치를 더하여 구조를 설계합니다. 만약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경쟁사로 옮겨가는 것처럼 안 좋은 사이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라면 아주 낮은 가격에 지분을 강제로 사올 수 있는 조항을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무조건 지분을 회수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규 투자를 앞둔 상태라 지분 변동이 조심스럽거나 회사의 현금 융통 문제로 당장 지분을 사들일 자금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무리하게 지분을 회수하는 대신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우회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법적인 반환 요건만 따질 게 아니라 지금 회사의 자금 사정과 앞으로의 투자 일정까지 같이 놓고 가장 안전한 구조를 세팅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동 창업자가 함부로 지분을 팔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동 창업자가 내 동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넘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은 생판남인 사람과 함께 회사를 끌고 가야 합니다. 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사람이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함부로 팔지 못하게 막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우선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 아예 못 팔게 묶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락업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무조건 묶어두기만 하면 주주가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판단해서 무효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실무에서 자주 쓰는 건 외부인한테 넘기기 전에 기존 주주인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권리입니다. 여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퍼라고 불리는 우선 매수권입니다. 공동 창업자가 제3자와 이 조건에 팔겠다고 가격까지 정하더라도 우리가 제3자보다 우선해서 그 똑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로포라고 불리는 우선 제한권인데요. 이건 순서가 반대예요. 외부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한테 살 거냐, 산다면 얼마에 살 거냐를 제안할 기회를 주는 구조입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을 보고 먼저 매수를 결정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회사를 통째로 팔 때를 대비한 권리도 중요합니다. 먼저 드래그 얼롱입니다. 내가 회사를 좋은 값에 넘기려는데 다른 주주가 반대해서 거래가 깨지는 걸 막고 그 주주 지분까지 같이 팔도록 강제하는 권리죠. 반대로 태그 얼롱도 있습니다. 다른 주주가 혼자만 지분을 쏙 팔고 빠져나갈 때 내 지분도 같은 조건에 사가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둘은 회사를 매각하는 국면에서 특히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마지막 3번째,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구체적인 페널티 조항입니다.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무리 잘 쓴 계약서라도 위반했을 때 타격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센 건 위약벌입니다. 실제 손해가 얼마든 상관없이 어기면 무조건 큰 금액을 물어나게 하는 조항이죠.
만약 상대가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합의가 안 된다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위약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은 나중에 법원이 너무 과하다고 보면 깎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어겼을 때 실제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 조항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우선 매수권을 행사했는데도 상대가 주식을 안 넘기고 버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주식 매매 계약이 성립한 구조로 만들고 상대가 주식을 넘기는 절차에 즉시 협조하도록 의무를 명확하게 박아둬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진짜 분쟁이 터졌을 때 확실하게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주주간 계약, 처음 접하시는 대표님들은 낯선 영어 약자랑 법률 용어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하지만 용어가 어려울 뿐이지 본질은 단순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주주로 들어오는 걸 막고 떠나는 동업자의 지분을 묶어두고 나중에 회사를 좋은 값에 팔 때 방해받지 않도록 룰을 미리 정해두는 것. 이게 전부거든요. 대표님이 이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큰 그림을 정해주시면 그걸 빈틈없는 법적 구조로 안전하게 구현해내는 게 바로 제 역할입니다. 주주간 계약 내용을 회사 정관에까지 반영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서로 모순이 생기지 않게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스타트업 법률 문제는 정해진 정답 하나로 풀리기보다 회사 상황과 비즈니스 구조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